서울 청담동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거리를 휘감았습니다. 한서윤은 갤러리 문을 잠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신진 작가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몇몇 작품은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이 업계에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 앞 유리창에 붉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고급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녀의 이름이 금색 잉크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카드는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인데. 민혁 씨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무슨 편지? 서윤은 카드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난이겠지. 신경 쓰지 마.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다시 주었습니다.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 남산 엔타워 전망대로 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누가 왜 이런 것을 보낸 걸까요? 30분 후 민혁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서윤은 느꼈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그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붉은 카드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파리. 서윤은 루브르 미술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가 된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 사업은 안정적이었지만 사랑은 늘 그녀를 피해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배신했고 어머니는 그 상처로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그림에 대해 아시나요?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미소, 지적인 눈빛. 그가 가리킨 것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었습니다. 네, 알죠. 프랑스 7월 혁명을 그린 작품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자유와 혁명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한국에서 온 건축가였습니다. 파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이 근처에 좋은 비스트로를 알아요.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좋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센 강변을 걸었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미술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민혁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취향을 기억했고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생일에는 손수 만든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서윤 씨를 위해 직접 디자인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서윤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주 후 파리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서윤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서윤 씨, 우리 계속 만나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민혁은 매주 금요일 저녁 서윤이 좋아하는 재즈바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6개월 후 서윤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서윤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혁도 함께 있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서윤 씨.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곧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윤 씨를 평생 지킬게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산 엔타워 전망대에서였습니다. 한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것 같아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약혼 반지를 끼우는 민혁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것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약혼 후 1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은 갤러리를 확장했고 민혁은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혁의 휴대폰에는 그녀가 모르는 번호가 47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메일함에는 암호화된 폴더가 3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밤 정확히 11시 30분, 5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혁 씨, 어디 가세요? 아, 잠깐 전화 좀. 중요한 클라이언트라서. 곧 올게. 그의 미소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서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맹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의 갤러리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건넨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서 마이너스 사설 탐정. 탐정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박준서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를 아시나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약혼자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위험합니다. 당신은 그가 5번째 타겟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장 나가주세요. 서윤은 화를 냈습니다. 박준서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만은 보시길 바랍니다. 3명의 여성이 이미 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그중 1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박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민혁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상한 탐정이 왔었어요. 당신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되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죠. 제 경쟁사에서 보낸 사람일 거예요.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걱정 마세요, 서윤 씨.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정말 그뿐이에요? 물론이죠. 저를 믿어요.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서윤 씨.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소중해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녀는 배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데.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설 탐정 박준서 씨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서윤은 뉴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부서진 차량과 사고 현장이 비춰졌습니다. 민혁 씨 그 탐정이 사고로 죽었대요. 민혁은 뉴스를 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안 됐네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아니,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서윤은 그날 밤 쓰레기통에 버렸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하늘 마이너스 29세, 회사원 마이너스 2억 피해, 마이너스 현재 우울증 치료 중, 박소영 마이너스 32세, 의사 마이너스 5억 피해, 마이너스 병원 폐허, 이수진 마이너스 34세, 사업가 마이너스 10억 피해, 마이너스 행방불명, 정미라 마이너스 31세, 변호사 마이너스 3억 피해, 마이너스 자살 시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민혁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행복한 일상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민혁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지었던 바로 그 미소.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혁 가명 마이너스 본명 최진우 마이너스 전문 결혼 사기꾼. 서윤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년간의 사랑이 거짓이었다고? 완벽했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고? 서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누군가 민혁을 모함하는 건 아닐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서윤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혁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민혁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건 언제 마무리해? 서윤이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조심해. 박준서 그 새끼 또 나타났대.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걱정 마. 박준서는 처리했어. 이제 문제 없어. 좋아. 그럼 다음 달에 마무리하자. 서윤이 재산 다 이전하면 바로 떠나는 거야.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서는 처리했어.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민혁이 박준서를 죽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혁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여전히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얼굴 뒤에 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윤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윤은 손님들을 응대하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서윤 씨, 뒤를 돌아보니 민혁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동생 민지예요. 미국에서 막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윤 씨.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아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민지 씨. 반가워요. 서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서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윤 씨는 갤러리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혹시 부동산 투자도 하세요?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하세요? 마지막 질문에 서윤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민지 씨, 그건 좀 사적인 질문 아닌가요?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죠?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요. 거기서는 다들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봐요. 민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과 민지였습니다. 오빠, 서윤이 뭔가 이상해. 나를 보는 눈빛이. 괜찮아. 아무것도 모를 거야. 다음 달이면 모든 게 끝나. 확실해? 박준서처럼 또 문제가 생기면. 걱정 마. 이번엔 완벽해. 서윤이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혁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민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강민지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혜로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나왔습니다.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적힌 설명이었습니다. 오빠랑 또 성공. 이번엔 5억 키읔키읔. 바보들은 사랑에 눈이 멀면 뭐든지 하더라. 키읔키읔. 다음 타겟 물색 중. 이번엔 10억 이상 노려야지.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너무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박준서가 일했던 탐정사무소. 다음 날 서윤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서 탐정님과 함께 일하시던 분 계세요?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예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강민혁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혁, 그 이름. 준서 씨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나영은 서윤을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서 씨가 남긴 자료예요. 모두 읽어보세요. 서윤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민혁, 아니 최진우의 10년 범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7명이었습니다.
서윤이 8번째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수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수진 마이너스 34세, 화장품 사업가 마이너스 10억 피해. 2023년 11월 15일 마지막 통화 후 실종. 경찰 실종 신고 접수, 미해결 상태. 최진우의 살해 가능성 90% 이상. 파일 마지막 장에는 박준서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진우는 돈을 받은 후 그녀가 신고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거했을 것이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피해자 한서윤도 위험하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1년 넘게 행방불명이에요. 가족들이 찾고 있지만 시신도 못 찾았다는 거죠? 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영 씨, 도와주세요. 저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수진을 찾고 싶어요. 나영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각오되어 있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준서 씨도 죽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합시다. 두 여자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영과 서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최진우를 유인해야 해요. 그에게 더 큰 미끼를 던지는 거죠. 어떻게요? 서윤 씨가 갑자기 큰 유산을 받았다고 하세요. 50억 정도. 그럼 최진우는 참지 못할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실수를 할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최진우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윤지혜와의 대화 내용. 나영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커 친구가 있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준서 씨 복수를 위해서라면 도와줄 거예요.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나영의 친구는 최진우의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윤지혜와 최진우의 이메일 대화. 진우야, 이번 서윤이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 조심해. 걱정 마.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3년 동안 키웠잖아. 박준서 그 새끼는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처리 의뢰했어. 내일이면 사고로 죽을 거야. 서윤은 이메일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준서는 정말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이수진 시신 처리 완료. 바다의 수장. 이제 증거 없음.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수진은 정말로 살해당했습니다. 나영 씨 이수진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진우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수진도 준서 씨도 편히 쉴 수 있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끝까지 해요. 그날 밤 서윤은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내일 저녁 어때요? 좋아요. 우리 집에서 볼까요? 네. 다음 날 저녁 서윤은 민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민혁 씨, 정말 큰일이에요. 뭔데 그래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민혁은 놀란 척했습니다. 아, 그래요?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유산이 엄청나요. 50억이래요. 민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대요. 결혼한 상태여야 한대요. 큰아버지가 결혼을 꼭 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럼 민혁 씨
우리 결혼 날짜 당기는 게 어때요? 다음 달로요. 그럼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빨리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좋아요. 그렇게 해요. 민혁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서윤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서윤도 안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넌 감옥에서 평생 살 거야. 그날 밤 민혁은 윤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은 몰래 녹음했습니다. 지혜야, 대박이야. 서윤이 50억 유산을 받는데. 진짜? 그럼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응, 다음 달 결혼하고 바로 돈 빼서 튀는 거야. 완벽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해외로 나가서 편하게 살자. 그래. 서윤이 같은 바보는 처음이야. 너무 쉬워서 재미도 없어. 둘은 웃었습니다. 서윤은 녹음을 멈추고 나영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에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서윤을 챙겼습니다. 매일 꽃을 보내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민혁이 제안했습니다. 서윤 씨, 유산 받으려면 공동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부부 공동 명의가 세금을 덜 낸대요. 그럼 내일 은행 갈까요? 좋아요. 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공동 계좌 개설하려면 결혼 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요? 그럼 결혼하고 바로 만들죠. 아니면 제가 먼저 입금해 둘까요? 민혁 씨 계좌로요. 민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서윤 씨 돈인데요. 괜찮아요. 우리 곧 결혼할 건데 뭐. 일단 10억만 입금해 둘게요. 서윤은 민혁의 계좌로 10억을 송금했습니다. 물론 나영과 짜고 만든 가짜 송금이었습니다. 민혁은 통장을 확인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서윤 씨 고마워요. 이 돈으로 우리 신혼집 마련할게요. 네, 믿어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밤 10시 한강 다리 밑으로 오세요. 안 오면 경찰에 모든 걸 신고합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는 급히 윤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큰일이야. 누군가 우리를 알아챈 것 같아. 뭐? 어떻게? 계획을 앞당겨야 해. 내일 당장 돈 빼서 사라져야 해. 그럼 결혼식은? 취소야.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틀이면 돌아올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녀오세요. 민혁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영 씨, 지금이에요. 서윤은 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알았어요. 추적 시작합니다. 민혁은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좌에서 10억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경찰의 요청으로 사기 혐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혁은 황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세대가 그를 포위했습니다.
최진우 씨 맞으시죠?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혁은 저항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강민혁이에요. 강민혁은 가명이죠. 당신의 본명은 최진우. 10년간 7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쳐왔고 박준서 탐정과 이수진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서로 호송되는 차 안에서 민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기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이건 오해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 3년간 날 속인 게 오해예요? 뭐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거짓말.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돈이었죠. 서윤은 서류 봉투를 창문에 갖다 댔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과 윤지혜의 이메일, 통화 기록, 그리고 살인 증거까지.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박준서 탐정이 찾아온 날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그 전부터였죠. 민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50억 유산도? 다 거짓이에요. 당신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죠. 이럴 수가 내가 3년 동안. 속았죠? 기분이 어때요? 내가 느꼈던 배신감의 100분의 1이라도 느껴봐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아, 참. 윤지혜도 체포됐어요. 같은 혐의로요. 민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한서윤 씨? 네. 누구세요? 저는 한성우 씨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변호사요? 네. 아버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로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서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한성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혁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10억입니다. 확실히 처리해 주시죠.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할 겁니다. 좋아요. 서윤이는 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애는 제 친딸이 아니거든요.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이를 완전히 사랑하는 척하세요. 신뢰하게 만들고 결혼 직전에 모든 재산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 후 당신은 사라지고 저는 딸에게 위로를 건네죠. 그렇게 서윤이는 다시 저에게 의지하게 될 겁니다. 만약 서윤이가 신고하면요? 증거가 없으니 소용없어요. 그리고 설령 당신이 잡혀도 상관없어요. 제 목표는 서윤이에게 배신의 고통을 주는 거니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의 배우였습니다. 민혁을 보낸 것도 자신을 속이게 한 것도 모두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서윤은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영상 봤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세요? 복수야.
복수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서윤아. 내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지.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내일 만나서 보여줄게. 난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야.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사랑? 사랑이 뭘 해줘? 난 내 어머니에게 배신당했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내 어머니는 죽었으니까 너라도 고통받게 하고 싶었어.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지. 넌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했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배신당한 거야. 서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혁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3일 동안 서유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영이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 문 열어요. 나영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최진우는 잡혔잖아요. 이겼잖아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서윤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나영은 영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서윤 씨 아버지가? 네.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민혁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나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나영 씨,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혁도 배신했고 아버지도 배신했어요. 전 누구를 믿어야 하죠? 나영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나를 믿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요. 서윤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서윤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영 씨, 제가 어리석었어요. 복수는 민혁한테만 할 게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대가를 치러야 해요.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영 씨,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서윤아. 성우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가져왔어. 성우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서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혼한 거야.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성우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내 어머니한테 물어봐. 아,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겠구나.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 후회 안 해요? 저를 20년 동안 키운 것에 대해서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넌 내 돈을 축내기만 했어. 그 돈이 아까울 뿐이야. 서윤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했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윤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민혁한테 보낸 이메일, 송금 기록, 그리고 사기 공모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요. 성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나영 씨가 도와줬어요. 아버지 이메일 해킹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법정에서 봐요.
사기 공모죄로 고소할 거예요. 서윤아, 잠깐.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고소는 취하해라.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요. 제발. 내가 감옥에 가면 회사는 어떡하고. 회사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인수할 거예요. 뭐?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회사 주식을 계속 사모았어요. 이제 제가 최대 주주예요. 성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아버지 회의만을 통과시켰어요. 내일부터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나쁜 년이. 나쁜 년이라고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복수하는 법이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한성우는 사기 공모, 재산 은닉,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성우, 사기 공모 및 살인 교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성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은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성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세요, 한성우 씨. 성우는 끌려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진우와 윤지혜의 재판도 끝났습니다. 최진우는 사기, 횡령, 그리고 박준서와 이수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지혜는 사기 공모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서윤은 최진우와 마주쳤습니다. 서윤 씨, 아니 한서윤. 뭐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날 사랑했잖아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사랑? 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최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년 동안 연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서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영 탐정이 당신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 4년 전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접근하기 1년 전이죠. 최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영 씨가 저한테 경고했거든요. 그럼 왜? 복수하려고요. 당신이 속인 여자들을 위해서요. 서윤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특히 이수진을 위해서요. 사진 속에는 두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윤과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제 사촌 언니예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년 전 당신한테 당하고 자살했어요. 아니, 당신이 죽인 거죠. 나는 그냥 시체를 바다에 버렸죠. 이메일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사업도, 가족도, 친구도. 그런데 당신은 언니를 죽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언니가 돌아와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결심했어요. 당신을 똑같이 속이고 같은 고통을 주겠다고. 그래서 3년 동안 연기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척, 당신을 믿는 척. 3년 동안 다 연기였어요? 네. 힘들었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언니를 위해서. 최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신이나 하는 거예요. 전 그냥 인간이에요. 복수하는 인간. 경찰이 최진우를 끌고 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나영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나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이수진 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복수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서윤을 향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사기꾼에게 속은 척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혁, 본명 최진우라는 남자는 10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속였습니다. 제 사촌 언니 이수진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 언니예요. 착하고 따뜻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언니예요. 하지만 사랑을 믿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어요. 사랑을 조심하라고. 특히 너무 완벽한 사랑은 의심하라고. 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저처럼. 기자회견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은 모든 연락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로. 이수진 재단.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출범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피해자들, 지지자들, 언론. 서윤은 연설했습니다. 이수진 재단은 모든 결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법적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복수를 위한 조언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랑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그날 서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수진 재단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갤러리는 나영에게 맡겼습니다. 나영 씨가 더 잘 운영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서윤 씨.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여동생이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윤은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도훈은 차분하게 여동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윤은 경청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훈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은 자주 재단을 찾았습니다. 여동생 사건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윤을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서윤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 갔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훈은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그래요? 네. 제가 일에만 몰두해서 아내를 소홀히 했어요. 결국 헤어졌죠. 도훈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 연애를 안 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랑이 두려워요. 민혁 씨 때문인가요? 네. 3년 동안 속았어요. 그것도 일부러요. 서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오래 연기하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수하고 싶었어요. 복수했나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복수하고 나니까 더 공허해요. 도우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서윤은 그의 손을 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훈과 서윤은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도훈이 고백했습니다. 서윤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도훈 씨, 압니다. 당신이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전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이수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도훈 씨는 착해요. 거짓말을 안 해요. 꽃을 놓았습니다. 언니, 제가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또 다칠까봐 무서워요. 별이 빛났습니다. 마치 이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행복해도 돼.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도훈을 만났습니다. 도훈 씨, 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도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전 아직 많이 무서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평생 걸려도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2년 후 서윤과 도훈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나영이 주례를 받습니다. 서윤 씨는 전쟁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 씨, 평생 사랑할게요. 진짜로요. 저도요, 도훈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그건 전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강하니까. 나는 이겼으니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과거. 안녕, 고통. 안녕, 전쟁.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녕, 새로운 사랑. 진짜 사랑. 옆에서 도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영원히. 5년 후 서윤과 도훈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수. 언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수진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사기 피해자 지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최진우는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윤지혜는 출소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서윤이 인터폴에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한성우는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서윤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수진의 기일이 되면 서윤은 무덤을 찾습니다. 언니, 전 행복해요. 딸도 낳았어요. 이름이 이수예요. 꽃을 놓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바람이 붑니다. 사랑해요, 언니. 영원히. 서윤은 일어섭니다. 돌아섭니다. 도훈과 이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이수가 달려옵니다. 서유는 딸을 안아 올립니다. 우리 공주 기다렸어? 응, 빨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서유는 뒤돌아봅니다. 이수진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언니, 전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앞을 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사랑을 봅니다. 진짜 사랑을.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랑이 승리했습니다.